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 할게요. 원의 방정식은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야.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그지? 평면 위에 한 정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벡터로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중심을 표현해야 돼. 얘를 C로 나타낼게요. 그럼 원을 이 C점을 하는 위치 벡터를 C벡터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C벡터로부터 이 원 위의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벡터를 P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P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C랑 P를 연결한 반지름 길이가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로 표현할 수 있네요.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뭐 P벡터 마이너스 C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겠습니다?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무엇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성분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 중심의 좌표를 A, B, P를 X, Y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냐? 이놈의 제곱, P벡터 마이너스 C벡터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내적을 해봤더니 P벡터의 그냥 이렇게 적자. 성분으로 바로 적어버립시다. P벡터 빼기 C벡터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각각의 성분이 이 벡터에 대한 성분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운 거의 제곱이지? 이게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거겠지. 뭐? 벡터 방정식인 거야. 벡터로서 방정식을 세워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운 식.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원의 양 끝이 주어져 있다면 지름의 양 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지름의 양 끝 주어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원에서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지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름을 딱 그어봤더니 무엇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그러면 양 끝을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이 점을 P라고 놓게 된다면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잖냐? 그지? 그러면 O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주게 된다면 이 벡터를 A 벡터,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할게요. P 벡터라고 할게요. P 벡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무엇을 내적했더니 P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내적했더니 수직이 되니까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방정식 자체를 써보면 x 마이너스 이 점의 좌표를 a1, a2라고 놓고 이 점의 좌표를 b1, b2라고 놓고 x를 x, y라고 놓는다면 x 마이너스 a1, y 마이너스 a2 내적 x 마이너스 b1, y 마이너스 b2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1학년 때 이러한 식을 본 적은 있었을 거야. 양 끝에 점을 주어졌을 때 x 마이너스 b1 플러스 y 마이너스 a2, y 마이너스 b2라는 식이 세워질 수 있더라.
실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세웠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로 세웠었거든. 오케이? 그 식으로 세웠었어 원래.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들은 친구도 있을 건데,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로 세웠는데 여기도 수직을 이용해서 처리했지 않냐? 비적이 0입니다 라는 걸로 처리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봐보자. 다음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P를 x, y라고 놓는다면 이 벡터는 뭐가 돼? OP-5A 벡터의 크기가 5다라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대로 세워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3, y-4 벡터의 크기가 5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2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분을 그대로 대입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두 점이 주어져 있고 내적이 0이래. 뭐예요? 원이에요. 그렇지? 두 점에 대해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 B를 어떤 점이 수직이 된대. 이렇게. 그러면 P 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다? A, B를 지나는 원의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B가 여기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 방정식은 여기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면 AP라는 것은 OP-5A니까 AP는 x 3, y-4고 DP는 x 플러스 4, y 플러스 3이에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지. 그지? 내져가는 식은 너희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C가 있고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지. 보니까 이거 뭐야? 이 P는 C로부터 루트 10만큼 떨어져 있대. 그지?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C인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P가 1,2인데 1,2예요. 1,2면 여기 위에 점인데? 그렇지? 위에 점이라고 적혀 있구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들의 자치로서 처리하잖냐. 오케이?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벡터랑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봐봅시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A라는 점이 1,2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벡터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직선의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예요. 그러면 이제 이 C를 중심으로 AC 벡터를 구해볼까요? AC 벡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AC 벡터는 C에서 A를 빼는 건데, C에서 A를 빼는 건데, 1,-3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AC 벡터랑 AP 벡터가 내적을 했더니 0이 된다라는 거잖냐. AP 벡터가 내적을 했더니 0이 됩니다.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x-1
y-2랑 내적을 했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다면 내적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